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는 브랜드, 그 뒷이야기를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름은 바로 노스페이스인데요. 극한의 탐험가를 위한 브랜드가 어떻게 전 세계 도시인의 교복이 됐을까요? 히말라야 정복을 위해 태어난 브랜드가 어떻게 도시의 거리를 지배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재킷 딱 보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눈보라를 헤치며 설산을 오르는 그런 강인한 산악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뭐랄까 출근길 지하철에 서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모습인가요? 아마 대부분 후자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 이 브랜드의 성공과 정체성을 꿰뚫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옷은 원래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견디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도시 정글에서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이거 뭐랄까? 마치 F1 경주용 차로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이 기묘한 불일치,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진짜 아웃도어 정신에서 출발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재창조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 과정을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브랜드의 역설입니다. 노스페이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아이러니 그 자체예요. 몇 번이나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브랜드를 살려낸 건 전문 산악인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힙합 뮤지션들과 평범한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산악인들의 브랜드. 그렇다면 말이죠. 노스페이스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진정성, 이 진짜라는 이미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모든 게 시작됐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노스페이스는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고요. 정말 순도 100%의 열정에서 태어났어요. 창립자 더그 톰킨스는 12살 때부터 산을 놀이터 삼아 암벽을 오르던 사람이었고 그에게 아웃도어는 그냥 삶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 직접 쓰고 싶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장비를 팔았던 겁니다. 이 브랜드의 뼛속 깊은 진정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기성세대에 대한 환멸로 가득 차 있었고 젊은이들은 물질 문명을 등지고 자연 속에서 순수함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히피 문화가 바로 그거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노스페이스는 그냥 장비 가게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정신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노스페이스는 처음부터 품질 하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이 돔 텐트였죠. 기존 텐트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바람에 강하고 안정적이었거든요. 극한의 환경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문 산악인들한테 이건 구세주나 다름없었죠. 이거 하나로 노스페이스는 진짜들이 쓰는 브랜드구나 하는 인식이 딱 박힌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창립자 부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연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게 결국 그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모순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1967년에 단돈 5만 달러에 회사를 팔아버리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반복된 실패입니다. 창업자가 떠나고 노스페이스는 합클롭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거대한 브랜드로 성장할 기회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합클롭이라는 사람 정말 마케팅의 천재였습니다. 작은 가게를 직접 제품 만드는 회사로 바꾸고 스키복을 만들어서 겨울 비수기 문제를 해결했죠. 칙칙하던 아웃도어 옷에 화려한 색깔을 입히고 고어텍스 같은 신기술도 팍팍 썼어요. 특히 전문가들의 탐험을 후원하면서 극한에 도전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굳혔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공급망이었어요.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브랜드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물건을 제때 만들어서 가게에 보내는 시스템이 그냥 마비 상태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겨울 재킷이 봄에 도착하고
여름용품이 가을에 쌓여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게에는 팔 물건이 없고 창고에는 썩어가는 재고만 쌓여갔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돈이 돌지 않았죠.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합클롭은 1988년에 쫓겨나듯 회사를 팔아야 했고요. 그 뒤로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3년, 그리고 2000년, 10년도 안 돼서 파산 보호 신청을 무려 2번이나 하는 굴욕을 겪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최고인데 회사는 그냥 텅 비어버린 거죠. 네 번째 파트, 뜻밖의 구원자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본사가 이렇게 파산 위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저 멀리 동부의 차가운 도시 뉴욕에서는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뉴욕의 힙합씬, 특히 래퍼들이 노스페이스의 눕시 재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재킷은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기능적인 옷이면서 동시에 비싼 가격과 화려한 색으로 나 이만큼 성공했어 하고 보여주는 과시의 상징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노스페이스가 이걸 의도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 현상이었어요. 그러다 힙합이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넘어서 미국의 주류가 되니까 노스페이스 재킷도 순식간에 가장 힙한 패션 아이템이 된 겁니다. 이제 노스페이스는 산악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된 거죠.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도 회사는 계속 돈을 잃고 있었어요. 인기가 높아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진짜 기이한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웃도어를 버리다. 2000년 두 번째 파산 신청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노스페이스 앞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두가 놓치고 있던 이 브랜드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바로 젠스포츠, 팀벌랜드 같은 브랜드를 가진 거대 패션 기업 VF 코퍼레이션이 단돈 2,600만 달러의 노스페이스를 인수합니다. 당시에는 다들 망해가는 회사를 왜 사냐고 했지만 VF는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20여 년 만에 브랜드 가치가 무려 170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노스페이스를 사는 진짜 고객들의 마음속을 정확히 들여다본 데 있었습니다. VF가 발견한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이 재킷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 도시 사는 우리한테 영하 40도를 견디는 기술이 솔직히 뭐 그리 필요하겠어요. 그냥 오버스펙인 거죠. 사람들은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이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VF의 전략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했습니다. 길거리 소비자들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자. 그래서 노스페이스를 이렇게 재정의한 거죠. 아웃도어 활동을 꼭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아웃도어 브랜드라고요. 즉, 실제 모험이 아니라 모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파는 브랜드로 대전환을 시작한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욕망을 파는 법. 이 노스페이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물건을 소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경쟁사인 파타고니아의 아주 유명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1년 중에 쇼핑이 가장 폭발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들은 정반대의 광고를 냈습니다. 이 재킷 사지 마세요 라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라고 말이죠. 옷 파는 회사가 소비자한테 옷 사지 말라고 하다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만약 여러분이 CEO였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겁니다. 놀랍게도 매출이 폭등했습니다. 광고를 한 뒤에 오히려 전년보다 30% 이상 매출이 급증했대요. 파타고니아가 사지 말라고 할수록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 있는 소비자라는 그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사고 싶어 했던 겁니다.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 두 브랜드의 성공 스토리는 결국 똑같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의 기능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이 상징하는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직접 에베레스트에 오르진 않더라도 마치 언제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강인함과 모험심, 그 느낌을 사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정말 당신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되고 싶은 누군가의 이미지를 위한 건가요?